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5월 28일 정묘 첫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호조에서 상의원 제조의 계차에 의하여 아래길을 능라장은 길술자가 상당히 많나 고치를 켜서 실을 뽑고 염색하는 등의 일은 모두 중국 물건만 가지 못합니다. 참근데 지금부터는 재능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중국에 사행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씩 연분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배워 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차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간단한 서식의 글이다. 능라장은 능비단과 깁을 짜는 직공을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5월 2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품 이상을 불러서 입시하게 하고 호조 참판 이극감에게 이르기를 지금 세자 글씨를 보니 나의 글보다 낫고 또 물리도 터득하였으니 내가 매우 과상히 여기고 기뻐한다. 대저 학문을 하는 길은 종일토록 한 장을 외워서 의지와 기계를 손상시키는 것보다 책 전부를 널리 읽어서 말과 기계를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좋다. 경이 그것을 힘써서 세자로 하여금 많이 읽어서 널리 알게 하고 삼가 세자로 하여금 글 읽는 것만 부지런히 하여 의지와 기계가 소모되어 마침내 썩은 선비가 되게 하지 말라 하고 또 영의정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금년의 농사는 좀 잘된 것 같아서 관가하려고 하였는데 그늘의 비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 이제 날이 활짝 깨었으므로 가서 보고자 하니 경도 가보겠느냐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신이 병이 있으나 삼가 대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대가가 움직이니 종친 제추 사복이 입직하고 내금이 장용대 파조기 등이 시위하여 서쪽 교회에 거둥하였다. 돌아와 모화관에 이르러 마침내 연창 위 안맹담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명하여 대가를 따라온 제추 등에게 술을 주게 하였다. 궁으로 돌아와 경회로의 돌다리에 나아가 정친과 제추를 불러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5월 29일 무진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5월 30일 기사 첫번째 기사 유구국왕이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 공가 등 이명을 보내었다. 그 보낸 글에 말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어지신 임금께서 총명한 자질을 받으시고 온후한 덕을 품어서 즉위하신 이래로 나라가 부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예절을 존중하고 교린을 돈독히 하시었는데 고명하심이 거듭 아름다운 생각을 번거롭게 하여 박물을 주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를 바자니 부끄럽고 사양한다면 공손하지 못하니 보답할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박한 예물이지만은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또한 표류한 사람 공가 등을 기국에 돌려보내어 삼가 개문합니다 하고 별폭은 단목 943건, 납철 898건 12냥, 상하 2개, 서각 2개, 향목 13건 6냥, 호초 105건 8량이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일 경우 첫번째 기사 함길도 두 채차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길주 이부 여러 진의 군인과 백성이 도망하여 옮겨간 자가 잠옷 많으니 각각 그 호수와 솔정의 이름과 수요를 가축 기록하고 아울러 옮겨가 사는 곳도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일 경우 두번째 기사 이금부 진노 이영이가 난언을 한 이함형 등 각 사람을 잡아오는 일 때문에 사목을 가지고 평안도로 떠났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일 경우 세번째 기사 병주에서 아뢰기를 속병전을 살펴보면 부모의 나이가 70 이상이거나 독질이 있는 자는 나이가 비록 70 미만이라도
시정 1인을 주고 80 이상이면 그 아들로 벼슬에 있는 자는 돌아가서 봉양하게 하고 90 이상이면 여러 아들을 다 시정으로 주고 5 아들 이상이 군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부모가 나이가 비록 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정 1인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들 중에 혹 기묘하지 않은 자백에 종사하는 자도 군사의 예로 시정을 주니 다만 수기하는 것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군액이 날로 줄어서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신역이 기묘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돌아가 봉양하게 하고 대열 및 무릇 군사를 징발할 때는 여러 도로 하여금 시정을 갖추어 기록하고 달마다 점검하게 하여 보내게 하고 각각 본의의 사도로 치부하였다가 다시 소속되기를 기다려서 통틀어 개선하여 녹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정은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던 장정이다. 대열은 3년마다 임금이 친히 참석하여 행하는 열병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축전주 박다의 등 안길이 내조하여 머물러 수기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호군을 제수하고 인하여 관대 옷 목화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사정들이 나아가서 유구 국왕의 사자 중 덕원과 일본국 구주 도원수 원교직의 사자 중 종수와 대마주 태수 종성직의 사인밀 등 안길 등을 인견하였다. 덕원에게 이르기를 너가 지금 표류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등한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벼슬을 준 것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구한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은 너희 소위에 맡긴다 하니 등한길이 대답하기를 가고 머무른 것은 마땅히 성상의 교지에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높은 벼슬에 재배되었고 하사한 옷도 입었는데 너희 나라에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니 등한길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성상의 교지와 같이 하여 혹은 서울에 머물러 쉬하기도 하고 혹은 가서 늙은 어미를 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이라는 것은 근시하는 벼슬인데 평무속에게도 일찍이 이 벼슬을 주었으며 지금 또한 너에게도 주겠다 하니 등한길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예조판서의 집에 나아가 또한 사례를 행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우리 조정의 신하가 되었으니 출입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외인이 나가고 사복 및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임금이 전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중국 사람을 보내니 왕이는 광주로 제자는 전주로 양이는 순창으로 동주보 및 처자는 남원으로 보내어 부호에게 보수하게 하고 노리는 밭을 주어 경작하되 5년을 하나여 관가에서 의복을 주고 아내가 없는 자는 부호의 딸을 골라서 장가들여 주며 극복하는 것과 같이 살게 하여 처소를 1년대 이르지 말게 하고 절개마다 이름을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극복은 조세를 면제하던 복호의 특전을 주는 것이다. 경국대전, 병전, 복호조에 보면 향화인은 10년 동안 복호한다 하였다. 절개는 새말 곧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병조판서 한 명이와 더불어 북방의 일을 의논하여 말하기를 경이 아니면 시킬 만한 자가 없다 하고 한 명이도 또한 스스로 가기를 힘써 청하므로 한 명이를 강원도 함길도 도채찰사로 참제의 중추원사 민효원을 도짐으로 성균사의 이계손 서원지평 이극균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구치관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출항을 이조판수로 삼았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주서 이수남에게 명하여 소주 5병과 아울러 화종을 가지고 가서 좌의정 신숙주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술잔의 곁면에는 박덩굴에 박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쪽에는 임금이 친히 시은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을 것이나 내 박이 이미 익었으니 쪼개서 잔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극한 정을 보인 시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김순을 지중추권사로 유계번을 수사헌 장명으로 성류를 지평으로 이길보를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전 벽동군사 이월량을 기복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가 화종을 준 것을 살해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검교 찬성 안지가 김제로부터 왔는데 의정부 권남은 안지가 언문이고 또 일찍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맞이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신도 또한 가서 참석하였는데 하사 신술잔이 그때 마침 이르렀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했다. 임금이 화위당에 나가 신숙주로 보여서 이를 묻고 또 안지 권남 및 병조판서 한 명의 이조참판 성임 도진무 이윤손 강곤 우승지 유자한 좌부승지 홍응 우부승지 이문영을 불러 술자리를 베푸니 안지 등이 임금에게 술을 올렸다. 안지를 판중주원사로 김구를 동지중주원사로 삼고 안지에게 의의 일령을 내려주니 안지가 잊고 춤을 추었다. 명하여 안지의 사위 황맹수에게 관작 1품계를 더하여 주게 하였다. 안지가 연구를 올리기를 살아서 성주를 만나니 오히려 늦은 것이 원망스럽도다 하니 임금이 곧 말하기를 예 친구와 서로 기쁘게 노는데 아직 초반도 안 되었구나 하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계속하게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낚시를 위수가에 들이고 이미 80이 되었네 하고 권남은 말하기를 어찌 성상의 연애가 지금같이 넓고 큰 줄을 생각하였으리요 하고 한명회가 말하기를 지금 노승한 신하에게 예를 두텁게 하며 하고 성임은 말하기를 창성한 때 손뼉을 치며 춤을 추니 성상의 구렛나루 시 소산하구나 하고 이문형은 말하기를 호호탕탕이니 노인이라고 이름하기가 어렵도다 하고 유자하는 말하기를 권나에게 화답하여 시를 지으니 어찌 한적하게 논일지 않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말하기를 순임금과 문왕은 억년이 지나가도 참으로 꼭 간다네 하고 계양군 이정은 말하기를 공적을 높여 1000만년의 수를 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성임에게 명하여 이것을 쓰게 하고 이 문영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게 하는데 그 서문은 이러하였다. 천순 5년 신사 여름 6월 초 5일 갑술에 임금이 하위당에 나아가 예시나 안지를 부르시었다. 안지는 늙어서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 집에 있었는데 이때 나이가 78세였다. 이나여 좌의정 신숙주 이하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화위당에 입시하게 하고 술자리를 벌리고 아학을 베풀었다. 술이 이미 취하였는데도 안지에게 의의 일령을 내려주니 안지가 공경하게 받아서 입고 춤을 추고 여러 신하가 서로 번갈아 일어나서 헌수하였다. 성상께서 안지에게 판중주원사를 제수하고 또 그 사위에게 벼슬을 더하여 주었으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이한 만남이다. 안지가 시 일기를 올리니 성상이 화답을 내려주고 자리에 있는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글귀를 세우게 하였다. 이미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자 성상이 말하기를 말의 뜻과 엄들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으니 가히 볼만하다. 문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짓게 하라 하고 또 신에게 서문을 짓도록 명하셨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은 예부터 어려운 일이고 노인을 중히 여기고 유교를 숭상하는 것은 더욱 제왕의 성덕이다. 안지는 3대 임금을 섬기면서 유교의 도를 높이고 유학의 고문이 되었고 사국에서 벽사를 편찬하는 것을 총괄하였고 학의 모범이 되었으며 과거의 제형으로 일대의 유가의 종장이 되었다. 이제 늙었으나 전하께서 그 옛일을 생각하고 그 나이를 존중하고 그 학문을 숭상하여 직지를 높이고 상을 후하게 하시어 하사하시는 것이 치우치게 많았다. 안지가 이에 은혜를 받고는 감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백발이 파파하고
단심히 경경하였다. 이것은 비록 주나라 임금의 잘 양호하는 것이라든가 한나라 황제에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이보다 더할 것이 없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며 한자리에 화답하며 노래 부르는 것에 이르러서는 순임금이 조정했으나 있었던 옛일이지 주나라 한나라에서도 미치지 못할 바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의 성득이 널리 퍼지고 어진 소리가 머리까지 미치어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며 양육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진이를 존중하고 늙은이를 공경하는 데 이르렀으는 비록 시전이나 서전에 기재된 것도 더함이 없을 것이다. 장차 부함의 늙은이와 위빈의 늙은이 또한 모두 목을 길게 뻗치고 눈을 씻고 볼 것이니 우리 전하를 위하여 쓰일 것이다. 지혜와 계책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시기가 왕화를 돕고 민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신이 엎드려 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삼가 성상의 명을 받았으나 능히 큰 휴명을 보장할 수 없어서 삼가 대강의 줄거리만 기술하고 태사시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다른 날 문자 문손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은무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의 시관을 일컫던 말이다. 평생 문생의 예를 다하였다고 한다. 연구는 한시의 되기를 말하고 권안은 시아의 편명인데 내조한 제후들을 기린 시를 말한다. 종장은 경하게 밝고 글을 잘하는 사람이다. 경경은 빛나는 모양이고 부암의 늙은이는 부암은 땅 이름으로서 부열이 토목공사를 한 곳이고 부열은 은나라 고종의 정승인데 고종이 꿈에 성인을 얻었으므로 백방으로 구하다가 부암에서 죄수들과 함께 길을 수리하고 있는 부열을 얻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위빈의 늙은이는 강태공 즉 여상의 위수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문왕의 부름을 받고 재상이 되어서 공을 세웠다는 고사이다. 시귀는 점을 칠 때 쓰는 시초와 귀갑을 말하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음을 말한다. 포장은 펼쳐서 관대하게 찬양합니다. 태사시는 사관을 말하고 문자, 문소는 문을 좋아하는 후손을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종사관 이개손이 먼 길을 가는 것을 꺼리어서 병 때문이라고 하며 사양하니 청컨대 다른 사람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노하여 처음에는 이개손을 벗들어 처치하고자 했으나 한명회가 힘써 청함으로 다만 고심만을 거두고 웅천진에 충군하게 하고 성균, 사예, 김순영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한명회가 데리고 갈 군관 박중순 등 40인을 택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중해로 하여금 이암, 한수, 공부, 최흥효, 신장, 성계 등의 필적을 찾아 고하여 오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자사 구치관이 치게 하기를 저기 와서 갑상군 굴정들의 눈을 침으로 신이 이미 북청부사 김호인으로 하여금 본부 및 홍은 이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좌의정 신숙주에게 보이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적의 진퇴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조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갑사는 군사가 약하고 북정 등지 또한 그러하니 적이 비록 물러가더라도 우리의 방비가 늦춰진 것을 알면 다시 진격해 올 것인데 힘을 합하여 방수할 사람이 없으니 청컨대 구치관의 데리고 간 군사 3, 4인을 보내게 하소서. 또 갑산 절제사 정희문이 전 절제사 조경래가 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를 받았으므로 갑자기 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경솔이 나가서 적을 추격하면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킬까 두려우니 청컨대 구치관에게 유시를 내려 힘써 신중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군사를 정하여 보내는 일은 진실로 경의 말한 바와 같지만 이미 정희문에게 위임을 하였으니 변방의 일을 멀리서 진퇴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일 정희문이 그 진퇴하는 것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고쳐서 임명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하고 마침내 회유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을 보고 또 저기 또 갑산을 침범한 것을 알았다. 갑산의 군사가 약한 것을 염려하여 경이 데리고 간 경군사 1, 2인 혹은 3, 4인을 보내어
정희문의 지위를 두고 방비하여 지키게 하라. 만일 불가함이 있다면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였다. 병조에서 24권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순찰사 함개미 계본의 애가에 아뢰기를 지금 여러 업에서 옮겨 살기를 자원하여 업무한 사람 중에 호수가 죽은 솔정도 의뢰 업무한다고 일컬었으면 비록 늙고 약하거나 고독하고 가난한 자라도 아울러 들여보내니 청근대 다시 검역하여 더하여 아울러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안치한 사람 정성래, 정석희, 성희, 최사기, 홍중손을 놓아 주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 병조판서 한명회를 인견하고 활 8장, 갑옷 1령을 내려주었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함길도 남도의 여러 업의 누협포 인정을 추세하여 군사를 삼아 방어하게 하고 경중의 무거인 등을 병조로 하여금 나누어 보내서 오는 10월에 비로소 부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누협포는 호적의 대장에서 빠져서 세금과 군역을 내지 않는 호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나주에 사는 선군 양승과 금산에 사는 산업이 고석수 등 10인이 병자년 1월에 제주로부터 배를 타고 오다가 고풍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국에 도착하였는데 그 가운데 8인은 일찍이 이미 돌아왔는데 지금 유구국 사신 중 덕원이 양승 고석수를 데리고 왔으므로 예빈시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다. 임금이 양승 등을 인견하고 표류한 연유 및 지형 풍속을 묻고 좌승지 한계희에게 이르기를 자세히 묻고 가추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고풍은 남양에서 불어오는 세찬바람, 태풍을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외호군 등 안길이 예조판서 홍윤성의 집에 가니 홍윤성이 잔치를 베푸고 임영대군 2구, 계양군 2정, 익현군 2간 및 승지 등을 맞이하였다. 임금이 유좌항, 이문영에게 명하여 가서 잔치에 나아가게 하고 인하여 선원과 진귀한 음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권계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에 혹은 죄 때문에 온 집안이 정력된 자나 혹은 모민으로 옮겨가서 사는 자가 있으니 경은 이를 마음에 두어 존율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라. 또한 이 앞서 옮겨가서 사는 자는 정착한 것이 몇 구이며 유의한 것이 몇 구인가를 가수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고 강원도 함길도 도우체찰사 한명회를 전송하였다. 양행대군 2제, 효령대군 2보,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 계양군 2정, 은승보원군 박종우, 영의정 정창손,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좌천성 황수신, 양성군 양정, 예조판서 홍윤성, 형조판서 박원영, 이조판서 최항, 판중주원사 안지, 호조판서 조승문,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한 명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안구마, 옷, 목화, 궁시를 내려주었다. 함길도 도우체찰사 구치관이 갑산군사 정희문의 첩정에 의가하여 치게 하기를 5월 29일에 저기 본군 굴정들의 둔을 쳤다가 6월 초 1일에 공격하여 들어와 성을 포위하였으므로 정희문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적은 화살에 맞은 자가 10여인이며 죽은 자가 3인이고 우리 군사는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11인이며 정희문도 4발의 화살에 맞았고 노략질 당한 말이 8필인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추격할 수가 없었다고 하므로 이미 종사관 이문환으로 하여금 적의 침범한 이유 및 죽거나 사로잡혀간 사람과 가축의 수를 취획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의 잔치에 참석한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정희문을 파직하게 하고 행대후군 설정신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좌부성지 홍응에게 명하여 초 6일 5일의 안지와 창화 한시를 여러 제초에게 보이고 이를 화답하게 하니 정창손이 화답해 오르기를 한 사람이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동방이 다스려지니 은택이 기영에게 미쳐 은총의 영광을 입었네. 찬란한 임금이 그런 늙은 학자를 칭찬하고 인온한 궁중의 비단은 천향을 합하네. 임금이 주신 술 철철 넘치듯이 은혜의 영광도 흡족하고 백발은 소소하나 춤추기가 바쁘도다. 천년 삼한에 한 번 있을 만큼 참으로 드물게 만났으니 다같이 성상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하니 임금이 어찰로 말하기를 참으로 영상이다 하였다. 최향이 화답하기를 어진 임금은 만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늦은 것을 한탄하네. 기구는 많지 아니하니 은총이 더욱 깊도다. 적적한 미담이 구역에 들끓어 오르니 우리 임금의 노인 공경하는 것은 고금에도 없었어라 하였다. 아부가 그걸 다루는구나. 아휴.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9일 모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조효문이 아뢰기를 도내 평양의 민가의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3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9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조등님이 종을 많이 데리고 대굴문으로 들어오니 문지기가 들이지 아니하는데 조등님이 구타하였다. 문지기가 진무소에 고하니 진무가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감히 아뢰지 못하므로 문지기가 장차 유사에 고소하려고 하자 진무가 이를 듣고 마침내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조등님을 파직하였다. 조등님은 원래 본궁의 종으로 성품이 변령하고 천급하였는데 공신이 됨에 미쳤으는 교만하고 오만 방자에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많았다. 진무소는 초기에 군무를 총괄하고 검사 고찰하던 기관이다. 종래의 의흥삼군부와 승추부로 고쳐 군무를 맡게 했다가 다시 이를 진무소로 고쳐 병조와 함께 군사를 맡게 하였다. 편령은 말만 세우고 실속이 없음이고 첩급은 대화를 잘하고 응대에 능숙함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함기도 도체찰사 한 명에가 하직하니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명하여 행 상옥은 어떻게 민발 도제제사 김계손을 불러 술을 내려주고 민발에게 이르기를 경은 한 명을 따라가서 그 시키는 바를 잘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하니 민발이 눈물을 흘리면서 면하려고 하였다. 한명회가 이를 꾸짖어 말하기를 경은 일찍이 성상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 신하와 다른데 큰일을 임함에 이르러 땅을 가려서 가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몸을 아낀다 하더라도 어찌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는가? 아니 민발의 울음을 거두고 역시 하직하였다. 임금이 어드케에게 말 장식과 공시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김계순이 병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 장차 절제사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한명의 말을 따라서 마침내 바꾸지 않았다. 한명에게 교시하기를 근래 북정과 사민 등의 일로 인하여 백성이 수고롭고 군사가 피곤하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명하의 경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 도체찰사로 삼으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편안히 살게 할 것이며 겸하여 군무도 독려하고 관찰사 도제제사 이하 능한지 능하지 못한지 명령을 잘 받드는지 받들지 않는지를 살펴서 경히 출척하고 상벌을 하는 것이 가하다. 권도로 지금을 주니 먼저 행하고 뒤에 아래도록 하라 하고 평안도 함기도 황해도 강원도의 도관찰사가 도제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명하여 병조판사 한 명에게 도내의 군무를 몸소 살피게 하였으니 경 이하 여러 장수들은 한 명의 절도를 듣도록 하라 하고 또 우찬성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병조판사 한 명으로 하여금 경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받은 바의 부험을 교부해 주도록 하라 하고 또 황길도 관찰사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한 명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대신하여 도체찰사로 삼고 경을 그대로 부사로 삼으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수군 차치사 이웃사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외인의 중선 9척과 소선 11척이 경상도 남해현의 노도로부터 본도의 금은 물두에 이르르기까지 버려 정박하고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보리가 익어가는 때이니 양식을 빼앗아 가려고 왔는지 그 정상을 추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미 여러 섬의 연부 및 연의 농민으로 하여금 여러 업, 여러 포에 빠짐없이 입보하게 하고 또 전함과 병기를 정비하고 점검하여 변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기를 잡으려고 외선이 왕래하는 것은 보통의 일인데 지금 유사가 보통의 일을 가지고 변이라고 하면 갑자기 변당 백성으로 하여금 입보하게 하여 인심을 놀라고 미혹하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하다 하고 명하여 행상 혹은 권한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첫치사 유사가 고기를 잡는 어선이 와서 정박한 것을 보고 급히 연회 여러 업과 여러 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입보하게 하였다고 하니 지금 농사일이 바야로 바쁠 때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놀라고 여욕하게 하여 이를 패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경이 다시 변방의 백성에게 유시하여 함께 기계를 정비하게 하고 입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평조에서 상의원 제조의 단자의 의가의 아뢰기를 재원 등의 채안은 사직 이명, 부사직 이명, 사정 이명, 부사정 이명, 겁사 이명인데 1년에 양 도목을 하여 서로 바꾸어 가며 녹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사직 1, 부사직 1명의 2등급의 녹은 8품 2명, 9품 3명에 주는 녹과 견줄만 하니 청컨대 사직, 부사직의 채아 각 1명을 없애고 8품 2명, 9품 3명의 채아직을 더하여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채아는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허직의 하나이다. 실무가 있는 정직이 아니면서 녹봉을 받는 것으로 세종 초에 첨설식 대신에 만들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상점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마도 도주 종승직이 벼슬 받기를 청하니 종 1품 정 2품 중에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는데 좌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의 논의가 같지 아니하여 명하 영의정 정창손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좌창성 황수신 우참찬 성봉조에게 의논하게 하고 인하여 우리 조정의 직사를 줄 때 대마주 태수의 직함도 겸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정창손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일 일품을 준다면 다만 높은 벼슬을 가벼이 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후일에 다시 벼슬을 더하여 주기를 요구한다면 다시 무슨 벼슬을 주겠습니까? 마땅히 일품을 주게 하소서. 또 그 직함을 지중추원사 겸 대마주 도안 무사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지금 일품을 주고 다시 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품을 올려주면 이는 은혜가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깊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 일품을 제수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참찬 이승손, 우구승지 이문영과 더불어 의논하여 어북 등의 물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성중관으로 도목에 올린 사람으로서 경직, 외직의 문부에 올라 있는 자가 거의 80에 이르는데 다만 빈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곧 서용되지 못하고 혹은 몸이 병들고 혹은 몸이 죽어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하는 자가 잠은 많아 그 공로를 헛되이 버리게 되니 그 정상이 가긍합니다. 청컨대 우선 자원에 따라 영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직은 실제 직사가 없이 주던 허직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대마도 도주 종승직에게 판중초원사 겸 대마주 도질제사를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자사 구치관이 갑산군사 정희문의 첩정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5월 29일부터 6월 초 2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 동안 변을 기다리니 말이 굶주리고 피곤하였으므로 성 밖에서 풀을 베게 하였는데 적 200여 명이 돌입해서 성을 포위하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갔는데 노략질 당한 말이 70여 필이었습니다. 신은 즉시 종사관 이 문안을 보내어 바야흐로 핵실하고 있습니다. 정희문은 적변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 군사가 적어서 패한 것도 아니며 미리 변이 있을 것을 알았는데도 후망을 갖추어 두지 않고 사람과 말로 하여금 다 성 밖으로 나가 풀을 베게 하여 갑자기 죽임과 노략질을 당하고 말 70여 필을 이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1년대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정희문을 이 성에 가두고 북청부사 김호인을 임시로 보냈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리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6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요체차사 구치관이 상서하기를 저 적들이 잇따라 우리 국경을 침범함으로 한 번 설욕한 것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회의하지 않습니다. 3월 13일에 군사를 징발하여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여울이 깊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으며 그 후로는 장맛비가 그치지 아니하여 강물이 항상 불어서 형세가 군사를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며 지나가는 곳에는 큰 내가 있고 초목이 울밀해서 마음대로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었으므로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또 저들은 우리가 건널 수 없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칠 형세를 하면 도리어 기만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니 적을 위협하는 데 무익합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지금 적의 길순하기를 원하는 자가 비록 많으나 몰려와서 도둑질하는 자도 또한 그치지 아니하니 형세가 이를 어루만지기만 할 수 없으므로 필시 재차 공격하여 두려워 복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저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여 모름지기 입공할 형세를 취해서 군사를 강변에 집합시켜 다리를 놓고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널 도구를 갖추면 또한 저들을 놀라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만 저들로 하여금 더욱 방비를 굳게 하고 깊이 산속으로 숨게 하는 것이니 재차의 정벌에 무익할 뿐입니다. 잠정적으로 마땅히 수치를 참고 숨기며 외면상으로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같이 하다가 물이 얕고 잎이 떨어지고 곡식이 다 익을 때를 기다리어 날랜 군사가 돌진한다면 그의 가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적의 행군 행장과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는 것은 우리 군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령, 경성, 길주 등의 고을은 강에서의 거리가 혹은 206, 70여리 혹은 170, 80여리이지만 큰 산을 넘기 때문에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적들은 적은 군사로 천천히 지나고 건너니 날짜를 헤아리지 않고 몰래 산과 숲을 통하면 우리 국경에 이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대군으로 행군하기 때문에 일일이 보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강경도감을 설치하고 도제조, 제주, 사, 부사, 판관을 두었다. 강경도감은 불경의 번영 및 간행사업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한 기관으로 이때 처음 설치되었다가 성종 2년 12월에 폐지하였다. 아이고 참. 집현전은 없어고.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대군 이염의 집에 거둥하고 시비한 종친 제추 정원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8일 정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이전에는 함은 이남의 군사를 6번으로 나누어서 들어가 방수하게 하였으나 갑선의 군사가 적고 외로운 것이 염려되니 사변이 겹칠 때까지 합하여 2번으로 삼아 부방하게 하라 하고 아우러 도체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경상우도 처치사 이인이 치게 하기를 신이 관할한 바의 제포의 선군이 외놈과 섞여 살면서 사귀고 서로 왕래하니 무지한 무리들이 외놈의 농간에 걸려 통전에 사용하는 법을 말하여 줄까 두렵고 또 저들을
저들은 정교에 한번 보면 전섭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이 이미 도마노에게 두루마라에서 성군이 외놈과 교통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였고 외놈으로 하여금 병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범포에서 통전 쏘는 것을 익히지 말게 하고 소재업의 수령으로 하여금 번상할 때를 당하여 제주를 시험하여 처치사에게 전도하게 하고 돌을 주어 취지하는 것은 또한 웅천현에서 시험하게 하며 성군이 가지고 간 통제는 따로 간직하고 때때로 정년하였다가 사변이 있을 때 당하여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의 사례기를 성군이 번성할 때를 당하여 소재업에 통전을 쏘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면 소란스러움이 없지 아니할 것이고 웅천현에도 돌을 주어 취재하는 것과 통전을 따로 간직하는 등의 일은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성군이 외놈과 왕래하며 사기에 친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큰 혐의가 없으며 다시 비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아우러 옛 그대로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좌의정 신숙주에게 보이게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선군이 소재읍에서 통정을 쏘는 것을 익히게 하여 임시로 시험하여 뽑는 것은 소요스러운 패단이 없고 웅천현에서 통전을 시치하는 것도 실로 패단이 없으니 이인의 아뢰는 것은 매우 가합니다. 또 선군이 외능과 사살에 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건방이 있으니 근래에 건망의 소활해져서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인이 이로 인하여 거듭 엄하게 하자는 것이니 다시 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다만 지금 선군으로 하여금 외놈과 사살의 서로 왕래할 수 없게 한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나라에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알 것이며 1, 2년 뒤에는 법이 처음과 같지 않게 되어 다시 오늘과 같을 것이니 그렇다면 또한 무익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건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외인도 또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금하지 말라고 유시하면 전에 법을 세운 것도 또한 따라서 무너질 것입니다. 또 이 인이 문자를 가지고 서로 통하여 소유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만화와 더불어 비밀이 의논하였으니 금하지 말라고 유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지금 문자를 가지고 유시한다면 반드시 소유하는 데 이를 것이니 외인으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조관을 보내어 계유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고 곧 부지사여군사 윤자영을 경상도 경찰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김종순에게 이르기를 농상은 의식의 근원이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히 여기는 바인데 근래에는 장사를 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일찍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근본에 힘쓰는 자를 방문하여 가추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면 장차 타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5년이 되어도 오히려 아뢰는 바가 없으니 십실지엄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팔도의 큰 곳에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겠는가. 이것은 필시 감사나 수령이 나의 뜻을 몸받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비록 그 실제에 적합하지 못하더라도 장차 한 사람을 기용해서 100사람을 권하고자 하니 마땅히 이를 다시 유시하라 하고 마침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정축년에 유시를 내리기를 농상, 축목, 재언 등의 일에 한 가지 일이라도 능한 자가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천만인 중에 뛰어난 것이므로 내가 기용하고자 하는 바이니 그 성명 및 공적을 기록해서 아뢰라 하였는데 유시를 내린 뒤에 어찌 마음을 다해 보치하였는데 공적이 현저한 자가 없겠는가. 지금까지 5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아뢰어 보고함이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관찰사나 수령이 문구를 보고 폐각과 같이 하여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도내에서 널리 찾아서 만일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가 있으면 성명을 갖추어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면 내가 장차 타용하겠다. 또 전라도 무지양 현감 이유의는 재언을 수측하여 자못 특이한 공이 있으므로 지난번에 가자에서 이를 정표하였다. 만일 이유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또한 반드시 벼슬로 상줄 것이니 도내에 두루 유시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십실지업은 협소한 마을을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냉천 진위 전원의 등원 정성과 대마주의 종성 홍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오부승지 이문영 등에게 명하여 역대 병요를 수교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동하여 관가하였다. 농민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명하여 술과 먹을 것을 내려주게 하고 호종한 군사에게도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윤자영을 경상도 경차관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비록 학문은 알지만 성품이 본데 어리석고 우매하므로 마땅히 속히 바꿔야겠다 하고 훈련부사 이지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7년 6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체찰사 구치관을 치게 하기를 저 적에게 살해되고 노략질 당한 갑상군 해상구자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종사한 이문환이 추격하여 왔는데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18인이고 노략질 당한 말이 83필이었습니다. 정희문은 척후가 와서 고함으로 인하여 미리 적변을 알고서도 적인이 갔는지 머물러 있는지를 전혀 탐지하지 않고 적이 섬 밑에까지 돌입함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불벨대를 당하였는데도 마땅히 친히 갑옷을 갖춘 기병 200여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수호해야 하는데도 31명으로 수호하게 하고 밥 짓는 사람과 마필까지 빠짐없이 성에서 나오게 하여 실상 노략질을 많이 당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추격도 하지 않았으니 군기를 거르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 집무서 병조에 보이니 마침내 병조에 내려 죄를 정하게 하였다. 이런 인간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순찰사 한 개미가 치게 하기를 모민에 응하여 옮겨간 사람은 억지로 옮겨 살게 한 사람과 비할 것이 아닙니다. 대개 모두 빈궁하여 요역을 모면하라고 하는 자들이므로 지금 편안하게 살도록 무율하기를 다른 것이 배나 더하지만 본래 가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새로 타향에 옮겨왔기 때문에 능히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하니 비록 옮기더라도 무익합니다. 또 강원도는 지금 바야흐로 유리한 사람을 출세하고 있는 중이니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응모자 22호는 우선 들여보내지 말게 하소서. 평안도 황해도에 응모한 사람도 또한 순찰사 윤자온으로 하여금 다시 금액을 더하게 하여 스스로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컨대 억지로 옮겨 살게 하는 사람을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 병조에 보이고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 참판 김국강이 아뢰기를 마땅히 아랫바와 같이 하소서 하였다. 좌참찬 이승손은 아뢰기를 스스로 옥마에 옮겨가 사는 것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고도 평안도 황해도는 장차 큰 풍년이 될 것 같으니 참컨대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마침내 한개미의 아랫바에 따라서 병조로 하여금 여로도의 행문을 이첩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오찬성 구치관이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첨절제사 박승손 전부사 혼귀해 전 사정 변처관 전 선정관 권신 등을 기복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전에 정해진 사형을 할 때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는 법을 없애도록 하니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어서로 이를 가르쳐 말하기를 어찌 백대의 임금이 모두 유충하여 백대의 정부가 모두 이 주와 같겠는가. 하여튼 폭군이에요. 어찌 육경이 모두 정부보다 어질지 못하여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있겠는가.
어찌 고금 천하에 먼저 신하에게 품하는 일이 있는가? 한 사람에게 명을 듣는 의리에 어찌 또한 심히 어긋나지 않겠는가? 만일 원하는 바와 같이 한다면 권력이 장차 옮기는 바를 알지 못할 것이며 전철이 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에서 충청도 도관찰사 임효인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신창현의 백성 박용문이 죽었는데 5가지 빛의 사리 분신이 나왔으므로 심삼아 뜨거운 쇠에 놓아더니 곧 타버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임효인에게 유시하기를 박용문의 사리는 경이 이미 진위를 분변하고서 계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설령 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들이 스스로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는 광혹하여 진실을 어지럽게 하는 말을 받지 말라 하고 아울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도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지휘중추원사 김순이 경상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오니 임금이 인견하고 본도의 화곡이 어떤가를 물었다. 김순이 대답하기를 화곡의 잘된 것이 금년만한 해가 없는데 오직 성주 등 두 고을이 조금 다른 고을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의 임효인이 사리분신의 일을 가지고 헛되이 주워 모아서 아뢰었으니 감사의 새통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순이 대답하기를 심히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아뢰기를 소를 잡았더니 송아지가 있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둘, 귀가 셋, 눈이 넷, 고리가 하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이른 것인가? 경은 어진 감사인데 이런 계달이 있으니 임효인의 일은 좋게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다. 또한 경은 풍년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순이 대답하기를 신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충훈부의 대납 등의 일을 물으니 김순이 상세히 설명하여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관찰사다. 다시 품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가서 여러 장수 승지 겸사복 내금이를 불러 관사하였는데 행성균관 주부 최지 전 사헌부 감찰 최한정 전 검구 현능 서지문 성균관 향록 박문성 등이 병료를 수교하는 일로 또한 들어왔었다. 임금이 지나가는데도 최지 등이 걸터앉아 있었으므로 임금이 그 무리함을 책망하고 또 겸사복 이거와 첩가로 하여금 최지 등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향후한 사람인데도 임금 앞에서 오히려 예의와 법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선비로서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나는 금띠를 띠고 너희들은 오대를 면치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임금이 최지 등에게 벌성상생과 하학상달 등의 말을 강하도록 하니 최지 등이 혹은 대답하고 혹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쓸만한 자는 최지이다. 그러나 크게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또 겸사복 낭장가로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비는 어찌 내조하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시위하고 있는데 아비도 또한 입조하면 야인의 꺼리는 바가 될까 두려워 감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목계를 보내었으니 가을의 서늘한 때를 기다려서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낭이 쓴가를 가여이 여기여 구유라는 것을 지극히 돈독히 한 것은 너희들도 아는 바이다. 그들이 마침내 두 부자가 서로 통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었다. 너도 또한 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쳐 순종하고 나도 죄를 용서하고 무율하기를 또한 돈독히 하여 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너는 삼가 낭이승가가 복주된 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또 낭이승가의 일을 본받지 말라 하니 낭장가로가 고도하였다. 임금이 그 아첩가에게 이르기를 너도 또한 나의 말을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이미 성상의 교지를 알았습니다 하였다. 오대는 품대의 하나인데 정칠품에서 좋은 구품까지의 관원이 띠는 금은 띠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경차관 이질이 하직하였는데 그 가지고 갈 사목은 이러하였다.
일본국 사람이 외인과 더불어 섞여 살 수 없게 하는 일 및 서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일은 먼저 형적이 있어서 외인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할 것이 불가하니 통전 쏘는 것을 익히는 일 및 별도로 갈무리하는 일은 공공연하게 보치하면 저들로 하여금 소요스럽게 할 것이니 불가하다. 다만 외인과 더불어 한 곳에서 쏘는 것을 익히는 것은 불가하다. 무릇 접대하는 일은 따로 보치하면 외인으로 하여금 다시 의심이 생기게 할 것이니 불가하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3일 MGN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조수문이 경상좌도 절제사가 되었을 때 군관 진무 등이 영전의 소출을 남용하고 또 관비를 간음하여 불법을 자행하므로 감령의 종 몇 사람이 서울에 하소연하고자 하였는데 군단들이 쫓아가서 잡아가두고 조수문이 세 사람을 남용하여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조수문이 휘하를 제어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타하여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청근대 사유 전을 논하지 말고 다시 추액하여 저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전은 각 영에 딸려있던 전지 일종의 둔전이다. 저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4일 개사 첫번째 개사. 이보다 먼저 함기도 도제차사 고치가니 거산도 찰방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단천의 어파 참리와 혼군파 참리 등이 처자는 경진년부터 상천구자에 입보하고 남정은 그대로 경가구자에 있게 하고 적은 군사로 하여금 90리를 왕래하며 참루를 수호하니 사람과 말이 서로 통할 때 갑자기 적변이 있으면 사로잡혀 갈까 두렵습니다. 이제 홍군파 참리 4명과 어파 참리 5명을 북청제 인참에 이속시키고 단천의 하오상 참리 8명을 봉군의 마곡 참에 이속시키고 가사 참리 3명을 홍원의 신식 참에 이속시키고 갑산의 우음 대참리 12명을 봉군의 종포 참에 이속시키면 거의 편하고 유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천으로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 이성으로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단천의 길은 크게 기묘한 것이었고 또 정로와 멀지 않으니 청근대 찰방의 정문에 의가에 이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남정은 15살 이상의 장정이 된 남자를 말한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4일 개사 두번째 개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형이 함길도 도제제사가 되었을 때에 올적합의 알타리에 옛 원수를 갚고자 하여 먼저 목계를 보냈으므로 박형은 이미 저 군사가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도 경솔하게 나가서 싸워 군사가 많이 죽는데 이르게 하였으니 유래는 차명에 해당하고 사용 최인은 싸우다 죽은 군사 마필과 약탈당한 사유를 당초에 대신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 실제로 고하였는데 성상께서 하문하셨을 때와 본부에서 주액할 때는 은휘하고 자백하지 않았으니 유래는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하는데 아울러 일이 사유전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최인은 장 100대를 때리고 박형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5일 갑오 첫번째 기사. 새로 발간한 도서를 여러 업의 사창창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창창은 기근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미창의 우두머리이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2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병조천판 김국광에게 이르기를 무릇 군사라는 것은 모두 주장이 있어서 여러 일을 통찰해야 하는 것인데 홀로 겸사복이 없으므로 이제 주장을 두고자 하니 속히 제추 등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윤당합니다 하므로 곧 남원 부원군 홍달선 우찬선 구치관 호조판서 조성문 지중추원사 김순을 사복장으로 삼았다. 이나여 이로는 입직하도록 명하고 수가할 때 사복 말을 타고 상참 때에는 여러 위장과 같이 하고 포평할 때는 제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도승제
종순이 대마도 도주 종승직에게 내려주는 녹봉의 수를 아뢰니 임금이 좌창성 황순신에게 물었다. 황순신이 여러 외인이 희망하는 풍계가 될 것이라 하여 많이 주는 것을 불가하다고 두루 진달하니 임금이 여러 재상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처음에는 종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해 그 뜻을 답하고자 했으나 지금 다시 이를 생각하니 만일 예물을 많이 내려주면 여러 섬의 사람들이 필경서로 은혜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종승직이 벼슬을 받은 뒤에 신이라고 일컬으며 섬길런지 알 수가 없고 왕폐와 예물을 받으시 사신을 보내서 내려주는데 종승직이 예로서 교회에서 맞이할 것인지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수신이 아뢰기를 신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했다. 김종순이 아뢰기를 관직을 제수하려면 자중 질환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치게 하는 것이니 어찌 개입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종승직이 그를 예조에 통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상이에게 사설이 통하였으니 또 그 글 가운데 벼슬을 받겠다는 말은 없고 다만 벼슬을 받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은 것에 관한 말만 있을 뿐이니 그 뜻은 녹봉의 수를 알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사사로운 글을 믿고 갑자기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제 마땅히 예조로 하여금 종승직의 서계에 대답하게 하기를 두 노예가 와서 말하기를 본국의 관직을 받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조카의 글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고 비상이에게 붙인 바의 글은 이것이 사사로운 글일 뿐이 아니라 또 벼슬을 받겠다는 말도 없으므로 깨달을 수가 없다. 만일 벼슬을 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시 나타내 보이라 하여 이것을 아울러 두 노예에게도 말하고도 사목을 피상이에게 줘 종승직에게 전하여 말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 사목은 1. 종승직이 만일 벼슬을 받겠다고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조카가 만일 벼슬을 받고자 하거든 서계에 갖추으라. 전하께서 반드시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조카가 만일 관직을 받게 되면 관록을 헤아려서 줄 것이니 해마다 와서 청하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고 할까. 1. 만일 관직이 높고 낮은 것과 따로 복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이것은 소신의 아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할까.